네, 안녕하세요. GDGOC CNU 오거나이저로 활동 중인 김재현입니다. 이번 11월 컨텐츠는 저희가 프로젝트나 협업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형상관리 툴로서 이제 깃을 말할 수 있는데요. 그 깃을 실제로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주변 이제 시중에 많은 강의들이 있지만 실제 적용할 때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마련해 보고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기술 공부하면서 작게나마 사용했던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고 어, 또 이제 칼럼으로 작성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참고해 보면서 이번 컨텐츠 공부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칼럼에서 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저는 이제 깃과 이제 깃 허브를 활용한 협업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룰 거고 또 이 협업을 위한 내용들은 사실 뭐 시중에 있는 다른 강의들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단순히 이제 명령어를 알려주는 그런 느낌이랑은 좀 아예 빛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컨텐츠를 좀 잘 소화하신다면 협업을 할 때 좀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뭔가 본인의 의사에 맞는 어떤 행동이나 코드를 좀 가지고 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기술 왜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기술이 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기술 사용하면 좋은 점은 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it은 어떤 디바이스에서 작업한 내용에 대해서 형상을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형상 관리 도구예요. 이거는 프로그래밍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문서를 작업하거나 뭐 문서를 작업해도 이제 막 저희가 뭐 문서 작업할 때 보통 보면 최종, 진짜 최종, 진짜 최종 이러면서 계속 최종을 이제 늘려나가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그런 어떤 작업 방식보다는 뭔가 그 기존 문서를 계속 기존 문서의 형상을 계속 관리해주는 그런 도구를 활용한다면 디렉토리에 막 진짜 최종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아니라 뭔가 기시 관리하는 어떤 표시로 어떤 기록으로 이렇게 남아서 계속 그걸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막 그렇게 진짜 최종해서 디렉토리를 좀 더럽게 관리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형상 관리 도구를 이용해서 뭔가 체계적으로 내가 작업한 내용에 대해서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있다면 이런 도구를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Git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Git을 사용하면 좋은 점은 아무래도 작업 내용에 대해서 뭔가 흐름에 따라서 계속 기록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에 대한 다양한 케이스들을 실험해 보고 이를 다시 이제 실험 결과가 좋으면 그걸 반영하고 좋지 않으면 다시 원상복귀 시키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기수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자 입장에서 훨씬 부담이 덜어진 상태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도구의 역할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시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잘 공부하셔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네. 뭐 이제 깃을 사용할 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사실 깃이라고 하는 거를 보면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얘가 하고자 하는 역할에 대한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면 저희가 웹 서핑을 하다가 어 잘못 눌러가지고 뭐 이전 페이지로 돌아갈 때 뒤로 가기 버튼 누르거나 컨트롤 G 버튼 누르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은 저희가 했던 그 작업에 대한 내용, 우리가 방문했던 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 뒀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로 돌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맥락에서 형상 관리를 해주고 그걸 우리가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도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이 Git이라고 하는 걸 배우려면은 이 Git도 사실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Git을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음, 근데 이제 일단 먼저 앞서 이 컨텐츠를 설명하기 앞서서 그 제가 사용하고 있는 OS는 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윈도우를 사용하시는 분이나 리눅스 사용하시는 뭐 리눅스는 크게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뭐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뭐 CLI 명령어, 그러니까 명령어랑 이제 맥에서 사용하는 명령어 이런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 맥 그 명령어 주소를 윈도우에선 어떻게 써? 라고 알고 싶으면 제가 썼던 코드를 그냥 GPT나 아니면 구글에 검색을 해서 윈도우에선 어떻게 명령어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명령어를 하진 않고요. 그냥 기본적인 뭐 유닉스 명령어들인데 아무래도 뭐 리눅스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의 한테는 그런 게 좀 어려울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럴 때는 항상 이제 영상 퍼즈 눌러 놓으시고 그 관련 코드를 윈도우에선 어떻게 하니? 이렇게 물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참여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론으로 좀 돌아가서 깃을 어떻게 설치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본인 OS가 뭔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본인 OS를 사실 모르는 분은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뭐 윈도우면 윈도우고 내가 맥을 쓰고 있으면 맥북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OS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 OS가 뭔지는 이제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터미널, 흔히 이제 뭐 어떤 터미널 이런 환경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지금 이런 환경, 좀 화면에 보이는 이런 환경을 저희가 터미널이라고 합니다. 이 터미널에는 저희가 뭐 글을 써볼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명령어를 작성해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뭔가 어떤 문자 환경에서 이 OS를 제어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좀 그런 공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터미널 환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그 CMD라고 하는 그 명령 프롬프트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검색을 하셔서 그 명령 프롬프트에서 이제 작업을 진행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패키지 매니저는 사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제 패키지 매니저는 이제 그런 CLI 환경에서 그런 터미널이나 명령 프롬프트 같은 걸 CLI 환경이라고 하는데 그런 CLI 환경에서 이제 저희가 뭐 패키지를 설치하거나 뭐 제거하거나 이런 걸 다 관리해주는 그런 매니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패키지 매니저가 OS마다 다 이제 다른데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윈겟 이게 좀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맥 같은 경우에는 험브루 보통 이제 설치하면은 거의 험브루 다 설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좀 설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뭐 apt나 apt get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좀 설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설치가 다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신 다음에 이제 다음 내용을 좀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깃을 설치하는 방법은 이제 뭐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런 CLI 환경에서 뭐 win get install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쭉 소스를 적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OS 같은 경우에는 이 브루라는 이런 명령어를 이용해서 브루에 install git 이렇게 하면은 브루에서 이제 깃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리눅스는 이제 sudo라고 해서 그 권한을 이제 뭐 관리자 권한을 올려준 거죠. 관리자 권한에서 이제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뭐 깃을 설치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깃을 설치할 때 저희가 꼭 이렇게 C람 환경에서 설치를 안 해도 되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C람 환경이 익숙해지면 굉장히 작업이 편리하겠지만 사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C람 환경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 그 Git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Git을 운영체제별로 설치할 수 있게끔 그 항목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본인의 OS에 맞는 그런 실행 파일을 직접 다운받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더블 클릭해서 그렇게 이제
그 인스톨러가 이제 인스톨러를 열어서 이제 실행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CLI 환경에서 설치하는 것도 공부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는 저희가 기술 설치했으니까 이제 실습을 통해서 기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공부할 건데 사실 지금 당장 기술이 설치됐는데 바로 실습을 한다고? 라고 생각하면 되게 좀 막연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공부를 해서 머리에 남는 것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시라는 걸 실제로 운영하기 전에 어떤 개념들을 꼭 알고 있어야 되나라는 부분을 제가 이번 시간에 좀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후로 나올 챕터들은 여러분들이 기시라는 걸 실습하기 전에 꼭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기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 보통 이제 기술 사용할 때 보통 기술 사용할 때 저희가 활용하는 루틴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기술 사용하는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나면은 다음에 이제 그 지금 컨텐츠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기술 사용할 때 어떤 워크플로우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렵지 않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워크플로우를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시 이제 관리하는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그 이후에 조금 더 추가돼 실습을 위해서 좀 추가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다 먼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이제 워크플로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이 기시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1번 작업 공간을 기수로 세팅하기라는 내용은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이제 설명을 해보면은 오른쪽에 이제 제가 코드를 첨부를 해놨는데요. 먼저 첫 번째를 보시면 mkdir work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저희가 이제 기지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어떤 폴더에서 관리를 할 거야 라는 어떤 질문에 있어서 워크라는 폴더에서 이걸 관리할 거야 라는 답변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저희가 이제 워크라고 하는 작업, 이게 워크라는 공간에서 이제 워크라는 디렉토리 내에서 코드를 만들고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런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런 작업 공간을 미리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그 공간으로 저희가 이동을 한 다음에 기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거기에다 초기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초기화를 시켜준다는 말은 세팅을 해준다는 말이에요. 초기 세팅을. 그래서 이제 워크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기시라는 프로그램을 초기 세팅해 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좀 보시면 워크라는 걸 만들었고 워크라는 디렉토리로 이동을 해서 그 디렉토리 안에서 git을 초기 설정해 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보통 이 git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뭐 혼자 하던 이제 협업을 하던 결국에 어떤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서 활용을 하는 이제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젝트 관리라고 하는 거를 사실 막연하게 관리를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면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임의로 두 가지 축을 좀 넣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두 가지 축은 뭐 저희가 뭐 개발자들 사이에서 약속이 되고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지만 제가 이제 기시하는 프로젝트 관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적용한 개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만든 축은 크게 이제 버전 엑시스랑 태스크 엑시스예요. 그러니까 버전 축이랑 태스크 축인데 먼저 버전 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개발팀은 배포라는 목표를 두고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성공적으로 이걸 배포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에 필요한 코드를 작성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뭐 코드가 잘 안 돌아간다든지 에러가 생긴다든지 이런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결국에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 작업들 사이에서 우리가 꼭 기록해야 될 부분은 배포된 프로그램만큼은 꼭 저희가 잘 기록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제시한 축은 버전 엑시스입니다. 버전 엑시스라고 하는 건 결국에 우리가 어떤 시행착오를 겪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낸 그 프로그램을 기록하는 그런 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그 그림을 좀 보시면 검정색으로 축 이렇게 쭉 수평으로 되어 있는 이 축이 바로 버전 엑시스를 제가 표현한 건데, 이 버전 엑시스를 보면은 첫 번째 왼쪽에 현재 배포된 버전, 그리고 뭔가 시행착오를 겪어서 기능을 만들어서 현재보다 플러스 알파된 그런 배포된 버전, 그리고 우리가 점점점 계속 최종적으로 배포된 버전을 오른쪽으로 계속 기록을 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엔 이 모든 틱들이 의미하는 바는 어 계속 이제 배포에 되는 과정 이런 느낌보다는 다 배포가 된 그런 내용들이죠. 각각의 틱이. 그렇지만 이제 이전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배포 버전, 좀 더 업그레이드된 배포 버전. 뭐 이런 내용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앞서서 버전 엑시스에 대한 설명을 마쳤는데요. 이제 버전 엑시스를 다시 간단히 좀 요약을 해보면 이제 배포된 그 버전들을 기록하는 축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걸 설명할 때 이제 버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그리고 그래서 그 다음 버전으로 이제 넘어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때 그 시행착오를 겪는 것 또한 저희가 그 시행착오에는 굉장히 많은 작업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시행착오 또한 저희가 기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행착오를 기록해주는 축이 바로 이제 태스크 엑시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태스크 엑시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버그를 뭐 유지보수를 한다거나 버그 픽스나 뭐 비슷한 내용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뭔가 이 지금 현재 배포된 버전에서 무슨 작업을 해줘야 될 때 그 작업마다 생성되는 축이고요. 버전 엑시스와는 좀 다르게 버전 엑시스 같은 경우에는 배포되는 거를 기록하는 축이었다라고 하면은, 이 태스크 엑시스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작업들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주는 축이다 보니까 사실은 계속 유지되는 그런 축들이 아닙니다. 해당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제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축들이고, 어떤 새로운 문제가 생겼을 때는 또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런 축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보시면, 우리가 기존 이제 메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배포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메인이라고 하는 게 현재 배포된 버전이 있었는데, 현재 배포된 버전이 있었는데 그 버전에서 A라는 기능을 좀 넣고 또 B라는 기능을 넣어서 이 A, B가 포함되어 있는 어떤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이 현재 배포된 버전에 추가를 해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현재 배포된 버전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A라는 기능을 넣고 또 B라는 기능을 넣어서 그거를 현재 배포된 버전에 추가를 다시 해주는 그런 개념이다. 그러니까 추가를 해서 배포를 하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순서상으로도 봐도 현재 배포된 버전에 태스크 A 플러스 B를 구현한 내용이 추가돼서 현재의 플러스 알파된 배포가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태스크 엑시스라는 개념이 들어갔고, 그게 반영이 된 게 또 새로운 버전 엑시스의 한 틱을 만들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앞서 제가 축에 대한 어떤 버전 엑시스, 태스크 엑시스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축의 기능을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두 축 모두 저희는 좀 독립된 공간으로서 먼저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이제 버전 엑시스 같은 경우에는 어, 뭐 우리가 프로그램 배포된 버전들을 좀 기록하는 그런 공간이다라고 봤었고, 그 다음에 태스크 엑시스 같은 경우에는 시행착오, 그 중에서도 단위 작업들에 대한 내용들을 어떤 작업 내용이 반영되었는지를 기록하는 그런 엑시스다라고 이제 태스크 엑시스라는 개념도 이제 소개를 드렸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좀 한 발짝 뒤에서 좀 바라봤을 때 이 버전 엑시스나 태스크 엑시스 모두 결국에는 뭔가 공간을 독립해서 어떤 내용들을 기록한다, 이런 개념에서는 사실 공통점이 있다라는 게 혹시 보이시나요? 멜전 엑시스 같은 경우에도 결국 동일한 프로그램의 내용인데 조금 더 큰 단위의 내용들을 기록하는 그런 독립된 공간이고요. 태스크 엑시스 같은 경우에는 그 배포된 버전에서 조금 더 세부적인 작업들을 기록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다라고 하는
조금 다른 듯 하면서도 비슷한 점들이 좀 보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저희가 마치 이제 어떤 긴 러닝 타임을 가지는 게임에서 세이브 포인트를 둬서 유저가 이제 게임에서 이탈되거나 죽는 경우에도 게임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다시 세이브 포인트부터 이제 이어서 할 수 있는 거랑 좀 비슷한 개념으로, 기대서는 이런 독립된 공간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이런 일련의 맥락에서 사용되는 그 개념이 브랜치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합니다. 그래서 왜 방금 제가 그런 어떤 특징을 좀 끄집어냈었냐면, 이 결국에 태스크 액시스나 버전 액시스 같은 것도 독립된 공간에서 뭔가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하는 것이 게임상에서의 게임 세이브 포인트랑 다를 바가 없어요. 단지 그 목적이 다를 뿐이에요. 버전 액시스는 배포, 그리고 태스크 액시스는 각각의 단위 작업에 대한 내용들, 이런 어떤 각각이 각자 기록하고자 하는 목표가 다를 뿐이지 게임상에서의 세이브 포인트와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거를 왜 그럼 나한테 언급을 했어? 라고 한다면, 그걸 언급드린 이유는 이 각각의 어떤 기록되는 축들은 이 깃상에서 브랜치라고 하는 개념이랑 동일하게 됩니다. 결국 이 브랜치라는 개념이 뭐냐면, 그 세이브 포인트 마냥 독립된 공간을 그 이게 공간을 독립할 때 사용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업 공간을 하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브랜치라는 걸 생성하게 되면 독립된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뭐 버전 액시스든 타스크 액시스든 뭐 게임상의 세이브 포인트든 이런 어떤 그 개념들을 다 독립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설명이 번잡한데, 사실 이 그림 하나 가지고 이 브랜치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조금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브랜치라는 걸 좀 다시 쉽게 말하자면은 작업을 위해 생성한 독립된 공간이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 브랜치라는 독립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정함에 따라서 브랜치가 어떤 축으로 쓰일지도 정해지는 개념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이제 버전 액시스나 태스크 액시스가 이제 브랜치로 쓰이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기 전에 이 브랜치라는 게 내부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그리고 브랜치 간에 어떠한 브랜치 간에는 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를 먼저 이해하는 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림을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사실 먼저 태스크 액시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번 그림이죠. 1번 내용인데, 1번 내용에 보시면 사실 버전 액시스라고 하는 그 3번 내용의 첫 번째 현재 배포된 버전을 제가 메인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 메인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피트 A 플러스 B라고 하는 어떤 태스크 액시스를 생성하게 됩니다. 피트 A 플러스 B라고 하는 태스크 액시스를 생성하게 되고, 이 액시스에서 이제 어떤 작업을 통해서 발생한 어떤 변동사항, 여기서 보면 A, B라고 이제 적어 놓은 건데요. 이 각각 이 A 기능, B 기능을 추가했을 때 이 내용들이 서로 이제 기록이 되고, 그 내용이 다시 기존의 어떤 메인 브런치에 추가되면서 새로운 이제 메인을 또 만들게 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메인이 계속 이름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점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결국엔 이 어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존 메인에서 새로운 fit a 플러스 b라고 하는 태스크 액시스에서 기능을 정의하고, 그 부분들이 기존 메인에 반영이 돼서 새로운 이제 메인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계속 프로그램 배포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럼 여기서 뭐가 브랜치인데? 라고 한다면, 어, 여기 1번에 보시면 fit a 플러스 b라고 하는 태스크 액시스가 생성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 태스크 액시스가 바로 브랜치예요. 그래서 이 fit a 플러스 b라고 하는 그 공간의 이름을 fit a 플러스 b라고 정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공간에서 작업했던 내용들을 기록한다라고 했는데, 그 기록은 어떻게 하냐라고 한다면, 저 커밋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각각의 브랜치 내에서
발생했던 변경사항을 기록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을 요약해 보면 P트 A 플러스 B라고 하는 독립된 공간을 만들었고 그 공간을 만든 걸 우리가 브랜치라고 한다. 그 브랜치 내에서 변동사항이 있었죠. A 기능이 추가됐고 B 기능이 추가됐는데 이 기능이 각각 추가된 것을 기능이 추가될 때마다 기록을 해줬고 그 기록이 바로 커밋이다. 그래서 브랜치 내에서 변동사항 커밋을 기록해줬다. 이 정도까지는 일단 개념이 연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메인에서 나온 거잖아요. 메인에서 나온 이 개념들을 다시 메인에 집어넣어줘서 3번 그림을 보시면은 메인 브랜치가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거죠. 그러니까 이 태스크 결국에 이 P트 A 플러스 B도 새로운 어떤 기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인에서 이 기록이 추가돼서 새로운 이제 메인으로 만들어지고 또 메인에서 또 다른 어떤 태스크 엑시스가 생성이 돼서 그 다음 버전의 어떤 메인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일련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제가 지금 그림 가지고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솔직히 완벽하게 이야기가 더 어렵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 이 개념을 계속 일단 들어보시면서 무슨 말이지? 뭐 이렇게 좀 계속 생각을 해 보신 다음에 제가 뒤에 이제 코드를 말씀드릴 건데 같이 해볼 건데 그 코드를 보면서 좀 이해를 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작업 공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작업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작업 공간과 이제 형상 관리 공간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라는 파트는 뭐냐면 이제 계속 제가 여러분들께 공간, 뭐 독립된 공간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 공간이라는 인지가 없는 상태에서 공간을 자꾸 언급하면 사실 공간이 뭔지 이런 걸 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명칭을 좀 설명드리려고 이 섹션을 넣어놨습니다. 뭐냐면 일단 저희가 작업 공간이라고 하는 건 보통 이제 아까 워크라는 폴더를 만들었었잖아요. 폴더를 만든다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뭐 윈도우든 맥이든 이런 식으로 새 폴더를 만들면 폴더 안에다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구조 있잖아요. 그 구조 자체가 그냥 저희가 앞으로 워킹 디렉토리라 하는 그 구조예요. 그리고 저희가 기록하는 것도 저 디렉토리에 있는 변경 사항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내용이 이런 공간이 이제 워킹 디렉토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은 이제 스테이징 에리아를 설명할 건데 우리가 저런 워킹 디렉토리에 새로운 파일을 추가하거나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워킹 디렉토리에 파일이 추가되거나 폴더가 추가되거나 파일 내용이 변경되거나 이런 어떤 변동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그 변동 사항들을 이제 저희가 기록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살짝 그 이전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브랜치라는 독립된 공간 만들고 거기서 변동 사항을 커밋으로 기록을 해준다 이렇게 말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 살짝 맥락이 좀 이제 이어지는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워킹 디렉토리가 있는데 그 공간을 우리가 스테이징 에리아라는 곳에서 변동 사항을 수집을 합니다. 그쵸? 변동 사항을 수집을 하고 그 수집된 내용을 우리가 기록을 해주겠죠, 나중에.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맥락으로 좀 이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이 개념을 약간 어려워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다시 한번 계속 리와인드 시켜주는 거고요. 다시 이제 스테이징 에리아로 돌아와서 스테이징 에리아 같은 경우에는 어, 그 아까 이제 워킹 디렉토에서 생성됐던 이제 변경된 파일이나 새롭게 만들어진 그런 내용들이 스테이징 에리아라는 곳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추가된 내용들이 나중에 이제 뭐 형상 관리를 할 때 사용되는 그런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총 이제 두 가지 공간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 이해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실제 이 내용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어, 어떤 가정을 좀 해서 실제 작업을 해보면서 좀 익혀 나갈 건데 그 내용들에 대해 좀 간단히 소개를 드릴게요. 먼저 이제 첫 번째 상황은 아까 말했던 버전 엑시스에서 관리하고 있었던 그 배포된 이름이 메인이라는 것에서 관리를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배포되었던 메인 어떤 브랜치에서 pit greeting이라고 하는 태스크 엑시스입니다. 태스크 엑시스에
이름의 브랜치를 생성해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현재 배포된 버전의 메인에서 이게 브랜치 결국 이것도 브랜치라고 했죠. 그러니까 메인에서 독립된 공간이죠. 이 메인을 관리하는 이 메인에서 우리가 인사하기예요. 그리딩이 인사하는 어떤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fit greeting이라는 태스크 액시스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이 말인즉슨 우리가 메인 브랜치라는 곳에서 인사하기라는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 태스크 액시스를 추가한 거죠. 근데 그 추가할 때도 우리가 이 작업을 기록하기 위한 독립된 공간이 필요했고, 그래서 우리가 태스크 피트 슬러시 그리딩이라고 하는 브랜치를 또 생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을 했다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fit grading branch, 그러니까 즉 태스크 액시스죠. 이 태스크 액시스 독립된 공간 브랜치에서 작업을 통해 발생했던 변동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까 첫 만남 인사하기, 뭐 작별 인사하기 이런 인사하기도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 각각의 기능들을 이제 구현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고요. 그 기능을 하고 나서 우리는 기록을 해줘야겠죠. 그 태스크 엑시스도. 그래서 그 어떤 내용들을 추가했는지를 저희가 커밋을 통해서 기록을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 기록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면 태스크 엑시스에 있겠죠. 태스크 여기서 말한 변동사항은 우리가 이 브리딩이라고 하는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만든 독립 공간에서의 변동사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태스크 엑시스 내에 있는 브랜치에 이 커밋이 들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러니까 원래 기존 배포되어 있던 그 메인 브랜치에서 해당 그 메인에다가 방금 새롭게 정의했던 그 기능, 인사하기라는 fit grading branch를 서로 병합해준, 그러니까 코드를 합쳐주는, 그러니까 변동사항을 넣어주는, 그 기존 배포된 버전에 넣어서 새로운 버전을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습을 본격적으로 해볼 건데, 이거를 하기 앞서서 먼저 저는 앞서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이제 맥 OS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운영체제 사용하신 분들은 아까 소개해드렸던 대로 제가 사용했던 코드가 윈도우에서는 안 됩니다.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어, 이제 긴 명령어는 다 되는데 이제 OS 명령어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명령어들은 이제 뭐 구글링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GPT한테 코드를 보여주면서 윈도우에서 돌리려면 어떻게 고쳐야 돼? 이렇게 말하면 다 친절하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작업을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이제 앞서 가정 상황을 이제 말로만 설명드렸는데 제가 이 작업 내용을 표로 이렇게 만들어 보면은 작업할 내용이 이제 인사하기 그리딩이고, 내용 자체는 뭐 첫 만남의 하이 이걸 구현할 거고, 두 번째는 바이 작별 인사를 이렇게 각각 구현하고 이 내용들을 기록까지 해보고, 그리고 이렇게 추가된 그리딩이라고 하는 기능을 기존 메인 브랜치에 다시 추가해주는 그런 과정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